자,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문헌에 남아있는 걸 보면 고구려 영유왕 11년에 봉혁도를 이제 중국에 갖다가 줬다라는 기록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 경도광 때 신라 구주군 현총도라는, 그래서 신라 지역의 이제 구주에 대한 그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목종 때는 고려지리도, 현종 때는 오도양계 주현총도, 그다음에 인종 때는 삼국사기 지리지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됩니다.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게 되고요. 천하도, 혼천이, 천문형 시계입니다. 혼천이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됩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말 그대로 역대의 국도 지도인데 정말 대단한 지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 9년에 동국지도가 만들어지고요. 영조 때 동국대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김정호 님이 이제 청구도를 처음에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비율로 보면은 약 한 16만 대 1 정도의 도면을 이제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비율에 좌표 격자를 심리마다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그리드 격자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이 당시에는 처음 이제 최초로 도입한 기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61년도에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죠. 16만 2천분의 1입니다. 27년에 걸쳐서 전국을 발로 걸으면서 22장의 지도로 만들어서 도로의 심리마다 간격을 표시를 하고요. 기호에 의한 지형 표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뭐라 그럴까요? 서양의 지도 기술, 기법에 의한 지도가 아닌 이제 동양의 기술로, 자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지도가 이제 왜 좌측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고요. 우측이 동국 대지도입니다. 1402년도에 태종 2년에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1992년에 벌어지죠. 우리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보시면 한국하고 중국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학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뭐야? 이런 식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난리가 난 사례들이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콜럼버스 항해 5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게 되고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각국 그 고지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품이 돼서 전시가 됩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원본이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있습니다만 복사본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사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지도들을 살펴보다가 혼일강리 역대국도들을 보고서 세계 지리학계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전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도 나오고 한국 있고요. 중국 나오고요. 인도, 아라비아 반도, 스리랑카, 지중해,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가 나오죠. 제일 아래 끝에 보시면 이 부분에 작은 산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여기 희망봉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희망봉을 보고 왜 놀라냐? 문제는 이 지도는 1402년에 만들었고요. 희망봉이 최초 발견된 거는 포르투갈이 1488년 희망봉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서양의 지도에는 희망봉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88년 앞서서 우리가 희망봉을 그렸다는 얘기고요. 사하라 사막도 있고요. 이 나일강의 라인도 거의 잘 맞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기술로는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콜럼버스 같은 분이 있었지 않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원 님처럼 여기까지 가서 그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초에 중국, 몽골, 페르시아 같은 곳들의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지도들도 수입을 하게 될 테고요. 조선이 만들어지고 태종이 조선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대성한 지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자들이 꽤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은 천화도고요. 오른쪽은 청구도입니다. 자, 대동여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만들어진 대동여 지도인데요. 22첩을 펼쳐서 이제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낸 형태가 됩니다. 자, 모양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지도하고 그러면 이 대동여 지도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대동여 지도가 이 짙은 선이고요. 현재 지도가 점선이고요. 청구도가 이 바깥에 얇은 선입니다.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중간 정도 현재 지도에 맞죠. 대동여 지도 어떻습니까? 현재 지도랑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구의 곡률 반경이라든가 위도 경도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지만 해안 지역의 도서나 섬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맞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주도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가깝게 대동여 지도에선 그려졌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보폭으로 이분은 거리를 측정을 하셨는데요. 무리를 걸어가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섬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깝게 그려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근대로 돌아옵니다. 격동기입니다. 고종 32년도 칙령제 53호로 내부 관제를 공포하게 되고요. 판적국에서 지적 사무를 보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지적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35년, 고종 35년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양지아문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종 36년 대한제국 시대 최초의 현대식 지도인 대한전도를 발간하고요. 최초로 경선 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1909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형도 지적도 근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한일 합방으로 좌절이 됩니다. 자, 조선 토지조사 사업 일제시대가 되면서 1910년도에 토지 및 지세제도 확립이란 명분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5만 분의 1 지형도와 1200분의 1 지적도를 만들게 되는데 1918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945년도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서 5만 대 1 국토기본도를 보완을 하게 되고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전쟁 중에도 구판지도 1대 5만 재편집을 하게 되고요. 자, 현대로 넘어와서요. 61년도에 측량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2년도에서부터 62년도까지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우리가 1대 2만 5천 지도를 제작하게 되죠. 63년도에 인천에 수준 원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인하대 교정에 있습니다.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1974년도에 대축척 지도인 5천분의 1 지도 제작에 착수를 해서 약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93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1985년도 한국 경의도 원점을 준공을 합니다. 정밀 측량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도쿄 원점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가 됩니다. 2009년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거에 분할되어 있던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같은 것들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게 되고요.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다양한 모든 공간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산변 측량이라든가 인공위성 측지 기술도 도입하게 되고요. 전국을 이젠 2년 주기로 20년 걸리던 거를 2년마다 1대 5천 지도의 제작에 하고 있습니다. 도엽수가 한 17,600도엽 정도 돼요. 이 중에 이제 100% 바꾸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순서대로 한 5, 60%씩 2년마다 바꾸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부터? 도심부터 시작해서 산림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림과 관련된 부분의 지도들은 조금 오래된 것들이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00분의 1 대축척 수치 지형도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모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대 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1대 500 지도도 있고요. 이런 대축적 지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만들어진 지도들 같은 거죠. 대한민국 전도, 종이 형태의 지도가 보급이 되고 있었죠. 왼쪽 아래처럼.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치 형태, 수치 지도,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 수치 지도와 그다음에 지금 위쪽에 보시는 이런 정사 영상,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네, 지도처럼 이제 일치를 시켜서 평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정사 영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측량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외에 대한 발달사, 측량의 발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측량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어떻게 분류가 체계가 이제 갖춰져 있는지, 뭐 법적 아니면 뭐 학술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측량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량의 분류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측량을 분류하는 방법은 구역의 크기에 따른 분류도 있고요. 뭐 뒤쪽으로 가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측량 면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소지 측량이냐, 대지 측량이냐, 아니면 평면 측량이냐, 측지 측량이냐 이런 같은 내용이에요. 소지, 평면 같은 내용이고요. 대지, 측지 같은 내용입니다. 왜? 소지 측량 같은 경우는 작은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지구의 공률 반경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상대 오차는 10의 6승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반경 한 11km 이내, 면적 380제곱km 이내는 평면으로 측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서베잉이라고 그러죠. 평면 삼각법을 적용을 해서 평면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대지 측량은요. 지구 공률을 반경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좀 바다에서 보면 그렇죠? 배가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스마트 보이고 뭐 이렇게 마스트 꼭대기 보이고 이러는 것들 보이는데 이제 이런 지구 공률을 고려해서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11km 이상이 되고요. 면적 400제곱km 이상이 되면 우리가 대지 측량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삼각법도 구면 삼각법을 적용을 해서 측지 측량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왜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의 경계가 반경 11km일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구 평균 공률 반경이 계산을 할 때 이제 6370km고요. 거리 측정 오차를 10의 6승분의 1을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D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스몰 D하고요. 지구의 공률 거리인 이 D하고가 같아지는 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맞춰서 보니까 이 12승분의 1 오차에 맞게 들어가면 결국 D는 약 2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2km를 걸리니까 반경에서 11km 이내의 작업을 우리가 평면 측량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하고 관련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살펴보면요.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하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 측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측량이 있고요.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될 테고요. 수로 측량은 해양이죠. 해양에서 수심, 지구자기, 중력, 지형, 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 측량하는 부분들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은 기본, 공공, 지적 측량 및 수료 측량 이외의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산림 측량이 거의 일반 측량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측량의 정밀도, 우리는 순서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기본 측량 있죠? 그 기본 측량은 국가에서 가장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기준점 측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측량구역 전체에 대해서 삼각점 등에 의한 망을 구성하는 골격을 정하고 그 골격의 기초가 되는 점,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조 측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 측량, 다각 측량, 도근점 측량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 측량으로 넘어가면 뭐 이건 이제 지적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것들 연결이 다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점 또는 기준점 간의 선분을 바탕으로 부근의 세부적인 위치를 측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판, 스타디아, 뭐 사진 측량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량 기계에 따라서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 측량, approximate measuremen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목측, 눈으로 하든가 우리가 뭐 뼘으로 재든가, 그죠? A4지가 우리가 길이를 알고 있죠. A4 용지는 210, 297, 짧은 면이 210mm, 긴 면이 297mm. 그러면은 아하, 긴 면이 30cm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긴 면을 10번, 3m네, 계략 이렇게 측량하는 방법들, 이런 게 간략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인 및 테이프 측량입니다. 과거에는 쇠사슬 같은 이런 고리 형태로 연결된 체인을 이용해서 그 체인 하나의 거리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측량을 했던 장비들로 이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게 거리 측량 있고요. 평판을 이용한 측량이죠. 컴퍼스 측량입니다. 바닥에 나침판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나침판을 이용을 해서 위쪽에 렌즈를 달아서 망원 렌즈를 달아서 우리가 측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sit 측량, 레벨 측량, 스타디아, 욕분위, 기압, 사진, GPS, 라이다 측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좌측 하단 사진 같은 게 이제 라이다 측량이 될 테고요. 우측 아래 사진 같은 경우가 항공사진 측량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스타디아 측량 같은 경우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렌즈 안에 눈금을 이용을 해서 표척자와 맞춰서 이렇게 요 간격을 계산을 해서 거리를 측량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분위를 이용한 측량, 뭐 GPS를 이용한 측량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량 대상에 따라서 지형, 노선, 하천, 농지, 시가지, 지적, 건축, 터널, 광산, 천문, 하해, 산림 측량 같은 것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관련 챕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